다음으로는 박목월 유작품 발간위원장이신 우정권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6필시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우정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동규 교수님의 제자로서 이 노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한 30년 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 노트의 안에 작품이 뭔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30년 동안 저한테 영원한 숙제처럼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정도에 이 노트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봤고 선생님이 그거를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박덕규 교수님, 유성호 교수님, 박민호 교수님, 전소영 교수님과 같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발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저희들은 2023년 8월 2일자부터 처음으로 구성을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업 진행한 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처음에 여름에 무더운 여름날에 모였고 이번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노트를 전체가 62권, 경주 독립목을 문학관에 있는 18권, 총 80권을 안의 내용을 전부 다 보고 싶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노트이기 때문에 훼손되고 손실되고 분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사진 촬영을 다 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전부 다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전집하고 시집하고 또 대조 작업을 다 했습니다. 대조 작업한 결과로서의 미공개된 작품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별하게 됐고 그것을 다시 스캔 작업을 통해서 디지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8개월 동안 가까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수고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중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트의 제일 처음에 오래된 노트는 1939년도, 30년도 작품이라고 써져 있는 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노트라기보다는 하나의 종이에 쓰여져 있는 시집과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1939년도에 박목월 선생님 등단을 하셨으니까요. 등단한 이후에 그 전 과정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 귀중한 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66편을 이제 선별했는데요. 그 선별한 기준은 작품의 완성도, 주제성, 첨삭 과정의 의미 등을 따져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 과정 속에서의 작품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 작품의 창작 변화 과정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노트가 되겠죠. 노트에서 이 창작 변화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추려가지고 원고지에 작성하고 원고 작성하면 출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노트에 작성되어 있는 작품들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 작가가 창작하기 위한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시어 하나, 어구 하나, 시향 하나 바꾸는 데에 얼마나 심혈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창작의 기본 교본이 될 것 같습니다. 창작 시기별로 작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 36년, 39년도에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동시적 운율과 리듬을 갖고 있어서 정형적 음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춘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춘이 1939년도, 옆에는 30년도에 무절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작품을 보게 되면요. 1950년대 작품의 경향들은 후반이 주로 많이 써졌는데요. 슬픔과 상실의 정서가 주되게 흐르고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의 패원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번 창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면서의 정동의 돌층기에 앉아서의 겪는 하나의 시인의 내면적인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오면은 일상적 삶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당신의 눈물 어린 눈동자에
라든가 아버지의 시에서의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가면은 70년대 가면은 6.25 전쟁, 해방, 조국, 근대, 희망 등을 노래하고 있고요. 대표 작품으로서의 결의의 노래, 아 우리나라 슈샨보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소재와 주제면에서는 일상적 생활, 신앙, 동심, 고향과 타향의 삶, 자연풍경, 시인의 삶과 사람과의 만남, 가족과 어머니 그리고 사랑, 기념 및 헌시 등으로 되어 있고요. 초기의 자연풍경, 동심을 노래한 작품의 경향에서 중기에서의 가족과 어머니 관련된 작품, 후기에서의 기독교 신앙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트 발굴을 통해서의 저희들이 얻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학사적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노래한 시들이 많습니다. 해방을 노래한 시, 제목이 무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해방을 시작되었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6.25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고 있는 6.25 전쟁, 슈샨보이와 같은 작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조국의 희망을 노래한 결의의 노래 같은 작품들은 그전에 박목월 선생님 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작품 경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간적 대비에 대해서 산과 바다, 도시 생활에 대한 정서적인 다양성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에 대한 자연을 얘기할 때는 목가적 자연 풍경과 풍만한 정서, 자연물에 대한 애찬, 풍만한 감성 등이 담겨 있는 데 비해서 바다를 얘기할 때는 슬픔과 이별과 아픔과 애로움과 고독과 절망 등을 감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 풍경을 얘기할 때는 이별과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서의 한 상황에 대한 연속적인 변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연작적인 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라기 보기보다는 하나의 서사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 음적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방 안에 풍경이 있는데요. 그 방 안의 풍경에서의 폐문,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품이 전부 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연결시켜 보면 하나의 서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폐문이라는 작품에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의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 있고요. 신방 방문을 이제 방을 방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뭔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고요. 이제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방문한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시는 한 3편 정도 되는데요. 이 3편 되는 시의 방문에서는 시적 화자가 앞에 있는 대상은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적 화자의 상대와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실수였다. 이것이 실수였다. 이것이 실수였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운율감이 있는데요. 이 운율감을 있는 이것이 실수였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면 속에 많이 좀 슬픔이 좀 생겨났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시집에 나와 있는 박문환 시 제목이 되어 있는 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형식적 특징과 창작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박목월 선생님의 시의 특징이 하면은 짧은 단형적인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나그네를 비롯한 종로루, 산도와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발견한 이 시에서는 1958, 12월 20일 마지막 연가 등의 작품들은 전부 다 장시입니다. 아주 깁니다, 시가요. 이 긴 시 속에서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삶 속에서의 겪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 모두 담겨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나의 존재, 특히 생활인으로서 존재, 시인으로서 존재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창작의 변화 과정. 어떤 노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는 창작을 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하면서 한 편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만큼의 노력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머님, 당신의 눈물 어린 눈동자에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어머님을 얘기할 때 얼마나 시인이 가슴이 많이 메어졌고 슬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페이지마다의 작품을 이렇게 창작을 변화시킬 때에 그 어구라든가 시어 행 바꾸는 데 있어서의 고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그 내면의 아픔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